선배 우리, 후배 우리, 술먹 우리. 이야, 이것이 응급실의 맛인가. 간탱이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면입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상면식이란 걸 했어요. 원래는 선배들과 식사를 하며 서로의 얼굴을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생긴 것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의열중앙 우리 죽고 생활 살자. 선배 우리, 후배 우리, 술먹 우리. 학교의 구를 고래고래 외치면서 술 먹고 꽐라대고 주변에 개 민폐 끼치면서 언제나 끝을 맞게 되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 상면식에는 엄청난 선배들의 갑질이 숨어 있어요. 선배들 앞에서 장기자랑을 해서 선배들을 재밌게 만들어줘요. 주변 친구들이 장기자랑 연습하는 걸 보니까 엉덩이로 나무젓가락 부시고 몸개그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평범한 몸개그를 준비했어요. 장기자랑 하는 날이 오고 드디어 앞번호부터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몸개그를 하는데 너무 노잼이라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참다 못한 선배가 한마디 하게 됩니다. 애들아 몸개그 그만 좀 해라. 재미없다. 이제부터 하지마!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 제 차례였어요. 됐다. 나도 노잼 몸개그인데 준비한 거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어쩌겠어요. 그냥 몸개그 했죠. 선배님들 제가 시작 대신 와사비로 이를 닦아오겠습니다. 선배님들 다 했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매워서 선배들이 불쌍하다고 당연히 물어줄 줄 알았는데 한참 묻다가 이 정신 나간 것들이 해도 닦아야지. 어? 매워. 물. 너무 매워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참 묻던 선배들이 갑자기 저한테 뭘 주더라고요. 이제 물 주려나 보다 하고 보니까 쌈장이에요. 야! 진짜 웃긴다. 이 쌈장을 얻어 좀 해봐라. 그 다음에 고추장입니다. 이후에도 미친 센파이들이 제 입속으로 오만 작것들을 다 쑤셔넣다가 끝판왕이 나타났어요. 생마늘과 청양고추예요. 야, 이것 한번 넣어봐라. 진짜 매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이 제 입에서 역한 냄새 난다고 근처에 오지도 않았어요. 전 그날의 트라우마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내 입속에 청양고추와 마늘을 쑤셔넣었던 센파이 나 기억나나? 장기자랑 끝나고 남들 술 먹고 토할 때 나는 매워서 물 넣고 토했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술 먹고 토하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은 술에 대한 주제로 술탱이 편을 준비했습니다. 센파이 라시키리. 결과만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자,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술은 우리의 간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근데 센파이 같은 놈이에요. 어떻게 괴롭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술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고 다시 아세테이트를 거쳐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아세테이트라는 성분이 일부는 물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지 않고 지방이 되어 간 조직 사이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요. 복잡하죠?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는 쪼렙술탱이도 겪는 일반적인 단계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쪼렙술탱이가 만렙술탱이로 지나여 술을 더 열심히 마시게 되면은 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반복되다가 섬유조직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진행되면 간 경변이 됩니다. 지방간 단계에서는 아직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간 경변이 되면 이제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이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간에 지방이 낀 거예요.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마찬가지로 살을 빼면 정상적인 간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간 경변으로 진행되면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제 20년 지기 절친한 친구 길이라고 있어요. 우리 길이 간에 분명히 지방 마블링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아직 젊으니까 얼른 살을 빼면 간 경변으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하게 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살을 빼고 있대요. 길아, 100kg 이하로 빼서 100살 넘게 살아야지. 이런 이유로 간 경화가 되기 전에 지방간 단계에서 치료를 해야 돼요. 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금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체중 감량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치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간이 생기면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요. 시중에는 이런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밀크시슬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친하게 팔리고 있어요. 이 밀크시슬을 파는 파리들이 그냥 파리들이 아니에요. 조금 레벨가 있는 업그레이드된 파리들이에요. 간 수치를 떨어뜨린다면 논문을 막 들고 나와서 봐라 효과 있지 않느냐 하고 주장을 해요. 모르고 보면 정말 그렇듯해요. 하지만 의학이란 것은 논문 하나로 모든 것이 진실이 되진 않아요. 실험은 어떻게 했는지, 누가 돈을 대줬는지, 유사한 주제의 실험과 같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 봐야 할 게 엄청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상업적으로 접하는 많은 것들이 이런 점을 고르지 않고 제품으로 판매하기 유리한 데이터만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논리적으로 잘 설계된 대규모 연구를 봐야 돼요.
하지만 밀크시슬에 대한 이런 대규모 연구는 없는데요. 약도 아니고 효과도 별로 없다 보니까 과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의 크기가 작더라도 비슷한 실험을 한 여러 논문을 모아서 합쳐보기도 하고 조건을 나눠 비교해보기도 해요. 이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밀크시슬이 정말로 간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지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을 살펴볼게요. 관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2에서 12개월간 밀크시슬의 주요 성분인 실리마린을 복용하게 한 뒤 간 수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발표된 유사한 논문들을 모아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 결과 간 수치 중 하나인 ALT에 대해 6개의 논문을 비교했더니 실리마린을 복용한 쪽이 가짜약을 복용한 쪽보다 간 수치가 조금 좋아졌어요. 간 수치가 떨어졌다는 의미도 없을 만큼 진짜 눈금만큼 좋아졌어요. 또한 6개의 논문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각각의 논문들 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차이가 75%를 넘어서면 연구 간 결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무려 77.5%나 나왔어요. 이렇게 연구별로 결과 차이가 클 때는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이상 밀크시슬이 신뢰성 있게 간 수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외에 AST라는 간 수치도 5개 논문을 비교한 결과 실리마린을 섭취한 집단이 가짜약을 섭취한 집단보다 호전됐지만 논문들 간 결과 차이가 87.7%로 높게 나타나 밀크시슬이 간 수치를 정말로 낮춰주는지 확실하게 주장하기 어렵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밀크시슬은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적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을 개선시켜준다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건강한 사람이 간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이러한 성분을 먹는 것은 뭐 효과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이러한 성분들을 복용하실 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 주세요. 우리 그날러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페리스 내과학에서는 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의 가장 기본은 완벽한 금주이다. 또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네요. 현재까지 FDA로부터 승인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제는 어떤 것도 없다. 그러므로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를 위해 비만, 인슐린 저항성, 대사증후군, 이상지질 혈증을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이나 음식 때문에 생긴 지방간을 치료하려면 살을 빼고 술을 끊어야 돼요.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술탱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쪼렙 술탱이 말고 만렙 술탱이들을 보면은 밥을 아예 안 드시고 술만 드시기도 해요. 술이 연료예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술을 안 넣어주면 멈춰요. 칙칙폭폭 칙칙폭폭 삑. 다시리스 내각을 보면 만렙 술탱이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B6, 엽산, 비타민C, 비타민 A 등 여러 영양소가 결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콜린이라는 영양물질도 있는데 얘네가 원래는 간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가 아니지만 만렙 술탱이 분들께서는 간탱이가 마탱이가 가가지고 간에서 콜린을 잘 못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콜린은 난황, 미레신눈, 동물의 내장, 우유와 같은 음식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만렙 술탱이 분들은 술을 마실 때도 비타민과 콜린과 같은 영양분을 적당히 골고루 잘 섭취해 주셔야 해요. 제가 예전에 응급실에서 밤에 일하는데 술에 얼큰하게 취하신 아재 한 분이 오셨어요.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말 좀 해보세요. 아저씨 정신 차려봐요. 그 순간 아저씨 입에서 누런 토사물이 하늘로 분수처럼 분출되며 구주 한 줄기가 제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이 응급실의 맛입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응급실에 오신 아재들은 응급실에서 정맥주사로 비타민 B1을 놔주는데요. 식사도 하지 않고 음주를 연명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의 심한 결핍으로 기억력 장애, 보행 장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인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치료하기 어려우니 우선적으로 응급실에서 비타민 B1을 주사하게 됩니다. 만렙 술탱이이면서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의 뇌는 어떤지 영상의학적 방법을 통해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뇌 단면 사진입니다. 화살표 끝을 잘 보면 동그란 모양의 유두체라는 것이 보여요.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잘 보면은 콩알 같은 동그란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상인에 비해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 아지의 유두체는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무섭죠. 만렙 술탱이 형님들 이렇게 되기 전에 술을 끊고 영양을 잘 섭취하시길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만렙 술탱이 분들이 막상 술을 끊으려 보면은 또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술을 끊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병원에서는 증상에 맞게 다양한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술을 마셔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게 하는 날트렉손이라는 약이나 술을 안 먹어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덜 들게 하는 아칸프로세이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외에도 술을 마시면 고통스럽게 되는 술탱이를 고문하는 약이 있어요. 디설피람이라는 약인데요.
술을 먹고 술이 분해되지 않게 해서 엄청난 숙취를 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만렙 술탱이 분들은 이 약을 먹으면 술 먹고 고통스러워서 술을 못 먹게 돼요. 하지만 만렙 술탱이를 넘어서 초사이언 술탱이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정도의 고통을 그냥 기압으로 이겨내요. 그래서 이 초사이언 술탱이들은 함부로 이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몸에 해롭기만 해요. 이거 말고도 정신과적인 방법을 통해 술을 끊도록 동기를 주고 치료 후 재발을 예방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술을 끊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병원으로 고고! 이제 한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다. 치료법은 각각 금주와 체중 감량이다. 밀크시슬은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고 근거가 믿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진 않다. 식사를 하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는 사람은 영양소의 결핍으로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과 같은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꼭 식사를 잘 챙겨 먹자. 술을 끊기 어려우면 의학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실된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그날의 김연이었습니다. 자, 술탱이 편 재밌게 보셨나요? 주변에 술탱이 분이 있다면 영상 혼자 보지 말고 소개 좀 해주세요. 좋은 건 난리, 구독도 난리. 다음에는 항산화제가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그나리의 소개편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랬던 제가 왜 그나리까지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